설탕이라는 것은 이 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잉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인슐린 수용체에 또 문제가 일으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암, 치매까지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또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걸리기 싫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안철우 교수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 당뇨병 센터장 안철우입니다. 내분비 당뇨병 센터라는 건요, 당뇨병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과 당뇨병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도 굳은데 이렇게 어렵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 글 중에 네. 피로나 염증, 당뇨, 암 이런 불면증, 우울증 이런 모든 병에 중독이 되는 물질이 설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의외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지 심지어 암까지도 설탕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탕이라는 것은 이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잉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인슐린 수용체에 또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인슐린이 오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암, 치매까지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정말 걸리면 걱정되는 끔찍한 질병들, 그것도 한번 걸리면 단번에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되는 만성 질환들이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탕을 중독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어떤 우리가 걸리기 싫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설탕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망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어떤 그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대항하기 위해서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원인의 메커니즘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설탕의 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의 산도가 결국은 우리의 혈관들의 어떤 손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산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대표적인 게 아마 당화 생성물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G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기 당화 생성물이거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화혈색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색소에 당이 붙어 있는 거, 그게 당화혈색소거든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 몸속의 단백질들의 포도당이 달라붙는 거, 그걸 우리가 후기 당화 생성물, 당 독소, AG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당 독소 때문에 설탕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호르몬과 관련돼서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제 설탕을 먹게 되면서 생기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좀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설탕 중독에 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설탕에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 일단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분비가 됐다가 우리 몸을 약간의 안온감을 주고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호르몬인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 호르몬은 결국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의 역치가 자꾸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설탕을 뭐 예를 들면 한 스푼 먹다가 도파민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두 스푼, 세 스푼 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속적으로 설탕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논문적으로 보면은 이 설탕 중독이 코케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 비해서 8배나 더 중독성이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물질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은 물론 빠져들면 계속 중독성에 빠져들겠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거기에 대한 거리나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설탕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 죄악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가랑잎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 설탕 중독이 사실은 코케인 중독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유행하는 것 중에 두바이 초콜릿, 또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탕후루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고 또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 것을 좋아하는 설탕 중독이 한국에만 이렇게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 중독이 카프카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요리사라든지 그 사회적인 문화나 어떤 음식에 대한 유행들 이런 것들이 문제죠. 지금 얘기했던 탕후루라든지 두바이 초콜릿 같이 굉장히 이제 순도가 높은 설탕이 우리 몸에 이제 급격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히 또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지수라고 하는데요. 점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는 자꾸 단맛에 길들여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첫 번째로 설탕세를 도입했고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단 것을 먹는 거에 대한 규제나 어떤 제한을 위해서 사회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의 중독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탕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활동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사회가 사회체육시설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가동 같은 것들을 제한할 필요도 있고요. 또 물론 사회가 모든 걸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설탕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단맛이 꼭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설탕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고 자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과일에도 들어있는 그런 자연당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자연당, 뭐 과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당은 되게 이제 우리가 먹는 설탕하고 또 다른 종류의 당이거든요. 당이라는 게 이제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류가 이당류가 되고 단당류로 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당당류의 대표적인 게 과당하고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설탕은 물론 다당류의 하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자연당은 아니죠. 설탕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돼서 흡수될 때 특히 이제 과일에 있는 당은 과당으로 돼 있지만 이 과당도 결국 포도당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뭐 자연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괜찮다. 과당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과도한 자연당의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자연당이든 그게 설탕이든 많이 섭취하는 거는 일단 저희 몸에 좋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결국은 이제 당이라는 게 우리한테 필수 영양소인 거는 사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궁핍의 시대, 결핍의 시대에서는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과도한 공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설탕 중독이 어떤 분들에게 유독 더 위험할까요?
예를 들면 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 설탕 중독의 밑바닥에는 호르몬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세로토닌, 코티졸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국은 설탕 중독을 만들고 설탕 중독을 더 심화시키고 또 설탕 중독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런 호르몬의 문제인데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량적인 문제가 있는데 설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어떤 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다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있고 기분을 업시키는 호르몬이 있다면 기분을 다운시키는 호르몬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호르몬의 기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마치 고무줄로 치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탄력성이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면 질병이고 끊어지기 전 단계는 건강한 상태인데 자꾸 늘어나다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 아직 끊어지지 않은 그 상태는 이제 항상성의 균열이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설탕 중독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정상인 사람들에 대한 설탕의 문제보다는 당뇨 있는 사람은 더 심하지만 당뇨와 정상의 중간 단계, 당뇨 전 단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설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뭐 본인이 어떤 지병이 있거나 특히 당뇨병이나 네.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는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검사는 하지 않는데 호르몬 상태를 보게 되면 이분은 지금 호르몬의 항상성이 깨진 사람이야. 깨진 사람인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더 설탕에 대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의 항상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갖다가 매번 호르몬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자가 테스트라고 할까요?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특히 예를 들면 이 설탕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증상들은 다른 사람보다 쉬 피곤하다든지 피로가 잘 안 가신다든지 자꾸 단 것을 찾게 된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당 떨어졌다란 말 하지 않습니까? 당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설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